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5일입니다. 2017년은 70년 변곡점의 첫 시작이다.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그리고 북한 정권 교체를 함으로써 유엔 정부가 들어서고 그로 인해서 북한은 개방되고 한국의 이질 세력은 제압된다. 이런 주제와 그리고 통일 선무 작업, 북한 주민을 어떻게 선무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또 통일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색다른 각도에서 살펴볼까 해요. 북한 이 핵을 제거하는 것, 이러한 어떤 방법 등등은 전에 중국이 참여하는 핵 제거 작전 이 편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2017년 핵 제거 작업이 있을 수 있다 등등 또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건 얼마 안 됐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대단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혼란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 60년이 넘고 70년이 다 되도록 늘 그래왔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북한에 있는 겁니다. 원뿌리가. 모든 문제의 뿌리가 북한에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이 제거된다면 정말 한국은 평화롭고 부강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안정되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됨으로써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항상 충돌이 끝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70년 변곡점을 맞이해서 이제 막바지에 와서 피치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자리. 흥이냐 망이냐 그 자리 시작이 2017년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을 효과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되면은 중국과 서로 협력해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정말 북한이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효과는 뭐냐? 점점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 대다수 지역은 배급제가 끊어진 지 옛날입니다. 모두 장마당이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텃밭에서. 그러나 아직도 간부들에게는 배급도 되고 또 선물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통치력을 행사해요. 실제로 독재국가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포로서 모두 다스리고 충성하는 일부 극소수 집단에는 최고 특혜를 줌으로써 통치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렇게 하질 않고 주변을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자기 발판을 지금 부수고 있는 겁니다. 부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치 자금마저도 달려버린다면은 점점 끈끈한 그 테두리가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만 가지고는 북한은 굴복하지 않지요. 왜냐? 북한이란 나라는 이런 부분에는 너무나 단련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대목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그 뭐냐? 지금 저 전방에 북한군을 향해서 대북방송 선무작업 하죠?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처럼 한국은 이런 곳이다. 너희들이 저런 곳이야. 이렇게 하는 방송 말고 북한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북한 주민이 무엇을 기대하는가? 북한 주민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서 그것을 저 공중 높이 비행선을 띄워서라도 방송선이죠. 그래가지고 북한 전역의 방송 전파가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라디오든 TV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 전방에 높이 탑을 세우든 공해상에 방송선을 띄우든 아니면 인공위성의 힘을 빌리든 어떻게 하든지 태양광 비행기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북한 전역에 방송이 송출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은 이와 같이 합니다.
북한 주민이 가장 필요하는 식량을 공급하고 옷을 주고 토지를 준 것. 곧 남북이 화합하고 통일이 되고 하면은 북한 주민에게 굶주리지 않게끔 항상 쌀을 준다. 실제로 또 줘야 되고요. 통일이 된 몇 년간은 그냥 무상으로 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쌀을 주고 헐벗지 않게 옷을 주고 그리고 모두 집집마다 토지를 분배해 준다. 이걸 약속하는 겁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전에 북한 모든 국토개발 계획을 다 세워놔야죠. 그래가지고 공공부지, 정부에서 필요한 곳, 도로 건설지, 철도 건설지 여러 부지는 모두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분배해 주는 겁니다. 분배하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의 1은 무상분배, 나머지는 20년, 30년 거치 이렇게 조금씩 내고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대신 10년 안에는 매도를 못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집을 고쳐준다. 집도 실제 고쳐주고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씩 부금으로 내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직장을 약속합니다. 월 얼마 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기대치를 만들어주고 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20만 원이면 120만 원 기대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북한 돈으로. 그럼 직장은 어떻게 생기냐? 당연히 통일이 되고 아니면 북한이 개방되면은 제대로 개방이 된다면은 한국에 아니면 전 세계 저 중국의 기업까지 모두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철도를 놓고 도로를 닦고 전기를 시설하고 온갖 산업시설을 하면서 북한 전역은 공사판이 되고 북한 전역은 일터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건 자동 해결될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 남은 잉여 인력이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꿈에도 그리는 게 뭐겠습니까? 자유, 이동 후 자유를 줍니다. 어디로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 또 군인들은 뭐겠습니까? 복무기간 좀 짧았으면 복무기간 10년이 아니고 한국처럼 2년이면 2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약속하는 겁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면은 대량 탈북을 막는 겁니다. 중국이 걱정하는 게 그거죠. 대량 탈북해서 중국을 덮어버릴까 걱정을 하죠. 이 대량 탈북을 막는 길은 바로 쌀을 주고 옷을 주고 토지를 분배하는 겁니다. 토지를 각자 나눠준다는데 누가 대량 탈북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쌀 주고 옷 주고 토지 준다는데 대량 탈북 안 합니다. 왜 그걸 안 받고 저 헐벗으면서 객지로 돌아다니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제자리에서 안정시키고 제자리에서 일하고 제자리에서 직장을 찾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부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간부들에게는 주민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아량을 베풀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이제 그것만 해도 북한 강압 통치는 누그러져 버려요.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모두 북한에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을 전부 수집해서 나중에 제공하라. 그런 걸로 모두 사면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사나운 악행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모두 사면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약속을 해줍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은 그들이 저항을 하고 중국 편에 서버리거나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생겨요. 유사시에. 또 주민들도 그렇잖아요. 주민들도 한국 편에 다 설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편에 서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약속해 줄 때 모두가 유사시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저항을 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군부가 저항을 해봐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압하려면. 그래서 모두 총을 던지고 바로 한국어 통치하에 즐겁게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미리 선무 작업을 해서 완전히 뼛속 깊이 새겨놔야 됩니다. 늘 반복해서 항상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될 때 북한은 자연스럽게 강압체제는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때가 되면 교체가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꼭 해야 될 게 뭐냐? 북한 모든 간부를 포섭하는 거예요. 뭘로 합니까? 달러입니다. 달러. 원래 독재 국가일수록 가장 부패합니다. 중국이 지금 한없이 부패되어 있는데 그보다 못지않은 게 독재 국가입니다. 말할 수 없이 부패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달러면 다 통한다는 거죠. 달러면.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모두 포섭합니다. 그것이 1,000억이 들든 조가 들든. 그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전역에 나와 있는 외화벌이꾼 이런 사람부터 포섭하고 러시아 쪽 모든 밖에 있는 사람부터 다 포섭을 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또 북한의 간부들을 포섭하게 하고 김정은 빼고 다 포섭하는 겁니다. 외 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 사회는 굉장한 약점이 있어요. 뭐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리 고위직 3대를 충성한 사람이라도 말 한마디 차칫 아차하면 거기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약점입니다. 그 뭐냐? 가까워져서 조금이라도 그런 허투른 게 있으면 녹음만 돼버린 그 사람 약점 잡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간부들은 얼마든지 약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약점 잡히면 모두 포섭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북한 정권은 교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교체하고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체되면은 부드러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개방을 하는 거예요. 개방을 하면 바로 저 중국이 발전해 가듯이 얼마든지 발전해 가기 때문에 통일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중국이 저 개방해서 저렇게 발전해 가는데 별다른 비용이 든 겁니까? 든 거 아닙니다. 전부 외국 투자로 저렇게 발전해 버린 겁니다. 그와 같이 북한도 모두 외국인 한국 기업들이 투자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 독일하고는 틀려요. 동서독은 통일 방식이 좀 달랐어요. 갑자기도 갑자기라 하지만은 동독이 공산국가 중에 가장 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 1인당 소득이 25,000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르크화를 1:1로 교환했습니다. 이래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갔고요. 막상 그렇게 해놓고 산업을 보니까 이거 전부 뭐 어정쩡쩡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데 저런데 비용이 더 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떠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돈이 안 듭니다. 교환할 돈도 없고 무슨 시설이고 뭐고 고치고 놔둘 것도 없고 그냥 새로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적게 나는 겁니다. 신속할 수 있고. 그래서 외국 투자도 쉬워요. 왜냐하면 모든 땅이 또 전체가 국유기 때문에 그걸 자유롭게 분배하고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은 통일 비용이 안 든다.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투자하면 되고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느냐면 보세요. 중국 14억 인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만주로 다 통합니다. 또 밑에는 한국, 저 동쪽에는 일본, 저 위에는 러시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계 기업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일체가 전무하면서도 다 갖추었어요. 또 북한 주민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적정 투자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다 들어오게 돼요. 또 들어오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10년 세금 감면 아니면 20년 세금 감면 아니면 도로를 내면은 민자로 내면 한국에서도 10년 내내 거기서 회수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은 모두 와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도 이제 투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공행진하니까. 그래서 지금 베트남 이런 데로 전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인도로 가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이 열리면은 모두 북한에 와서 투자합니다. 위치상으로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통일 비용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중국처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께 전에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군사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할 거예요. 그 내용은 2017년 트럼프는 북핵을 제거할 거. 그거 하고 그 전에 올려드린 중국이 동참하는 북핵 제거 작전. 여기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북한은 지금 곧 핵무장이 완료되고 또한 한국은 한국대로 너무 이길 세력이 번창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흥이냐 망이냐 갈림길이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도 선진국으로 나름 부강하고 군사력도 강합니다. 한국이 강해요. 약한 나라 절대 아닙니다. 한국. 그러나 내부적으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행여 이길 세력이 정권을 잡아버릴 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종종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을 무력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받쳐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서 그 바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세력이 다 동참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8차 태극기 집회 때 강남 코엑스 앞에서 하죠. 이때 기독교 신교 쪽의 목사님들 모두 참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모두 동참해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다 힘을 합해야 돼요. 나라 살리기 이 애국운동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한쪽으로 딱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언론, 국회, 공무원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교회도 더불어 같이 못하면 내 교회만이라도, 내 신자만이라도, 아니면 신자가 못 가면 내 혼자서라도 이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절에도 조계종도 좋고 천태종도 좋고 이렇게 그게 안 되면 사업연합회 차원, 각 지역마다 사업연합회, 또 그게 안 되면 내 절, 내 신도만, 그것도 안 되면 내라도 아니면 신도 몇 명이라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은 눈치 보고 남이 하겠지 이럴 때 아니에요. 지금 모두 먼저 나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또 집중해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변론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탕기구,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이죠. 거기서 낮에 집회를 연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2번 여는 거예요. 토요일 대대적으로 하는 거하고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분들은 거기 참여해서 열렬하게 민의를 보여주세요. 저 헌법재판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종편 심사,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는데 어제까지 독자 의견을 마감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늘 올리세요. 의견 올리세요. 그것도 작용하니까 올리고. 그리고 박사모 홈페이지에 가면 자유 게시판에 하태경 소송에 대해서 글이 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충 읽어보니까 이래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소송 집단 소송한데 서류는 간단하네요. 확인서라고 달랑 이거 한 장 하는 거네요. 거기서 다운받네요. 다운받아서 주소 쓰고 도장 꽝 찍어가지고 팩스로 보내버리면 되네요. 그리고 비용은 2,200원, 소송 비용이 2,200원이라 싸기도 하네요. 싸기도 해. 그러니까 50만원 소송하는데 2,200원 드네요. 제 측에는 100만원 소송하는데 거기는 6,6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참여하실 분은 하시라는 거죠. 트럼프 정부가 곧 취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한국의 모든 사정을 미리 전부 자료와 함께 올리는 겁니다. 자료와 함께 명백하게. 중요합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무엇을 중시하겠습니까? 미국의 국익을 더 중시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에 어떤 것이 도움되겠는가? 또 미국 경제에 한국이 어떻게 도움되겠는가? 이렇게 글을 써서 전개하면 될 것이고,
또 미국 사람들이 중요시한 게 뭡니까? 자유, 인권, 평등 이런 거 중요시 안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한국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으며 또 한국의 현재 실정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써서 올리고 그러면 굉장히 그 정책에 깊이 반영될 거예요. 그거 안 될 것 같아도 다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가 대사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 헛된 거 아닙니다.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두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되지요. 내가 보기 싫은 신문이 있다면 구독하지 말고 광고 클릭하지도 말고 내가 그 언론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 광고 넣지도 말고 이런 게 애국시민 운동입니다. 내가 싫어서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싫어서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저 국회에서 날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법예고 읽어보고 이 법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되겠다 싶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하고 이건 애국 시민이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모른 척하고. 그리고 태극기 물결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함성이 전국을 덮고 1000만 태극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언론사 문문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저 국회의원 문문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태극기가 덮고 이렇게 되면은 모두 제자리로 가고 청와가 되고 또 그들 또한 애국시민 운동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한교안 대행 큰 힘을 내가지고 묵은 비리를 싹 척결하는 비리 척결에 나서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하는 애국 시민운동이 됩니다. 결단코 한국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북한을 무력화하고 북한이 무력화 아니고 정권을 무력화하고 정상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한국은 제2의 도약, 여기서 다시 한번 도약해가지고 강한 선진국으로 재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